강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귀중한 건강과 저항력을 얻는 비결.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귀중한 건강과 저항력을 얻을 수 있는 비결. 제목이 좀 길지만 흥미있지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귀중한 저항력과 건강을 얻을 수 있는 비결. 자, 그럼 여러분 이번 이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 걸 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정리를 어느 정도 하셨을 텐데 가장 근본이 무언 것 같아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두개골이 먼저는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이 깨진 사람들은 그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귀중한 건강과 저항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제 인생의 작은 경험들을 말씀드리면서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그 뇌신경 세포 하나를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찍어 놓은 사진인데요. 여기 위에 나뭇가지들처럼 이렇게 쭉쭉 뻗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쭉 뻗은 것을 보고 이렇게 현대 그 과학자들이 이거를 축색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축색.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요 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은 뿌리라고 가리키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성들에게 주어진 자기 의무를 신실히 이행하는 여성들의 뇌신경의 요 뿌리 부분에서 증유수가 만들어진다고. 제가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한 시간 말씀을 못 드리게 됐는데, 그 증유수가 만들어지면 소리 없이 그 몸에 있는 모든 병을 다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행복감으로 전체에 휘어감아 버리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뭔가 하면 여기서 증유수가 나오도록 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에 다음 세미나 때 그때 제가 한두 시간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수상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고 이 손이라고 그럽니다. 손. 이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자극을 이렇게 받는 그런 손이에요. 이 수상돌기, 나뭇가지처럼 생긴.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나 건강이나 행복이 이 수상돌기를 통해서 어떤 자극을 받는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은 이 부분을 배경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참고적으로 제가 조금 설명드린 건데, 여러분이 강의를 할 때나 설교할 때 가장 힘 있는 강의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 맞아요, 안 맞아요? 이론적으로 그 치우친 마인드, 왼쪽 뇌가 개발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똑똑한 이론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 이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모본이 아닙니다. 모본은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험적인 면은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아주 정말 행복했던 경험을 제가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참고를 좀 하시면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귀중한 건강이나 저항력이 만들어지는지를 조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주라는 말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줘서 안 사람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께 좀
자기 걸 좀 줄어들여서 그런지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정말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아주 이 강의를 들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5학년 때.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제 생각으로 5학년 때쯤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 붓글씨를 좀 썼습니다. 붓글씨를. 그래서 이 붓을 가지고 다니고 이 먹을 갈아 가지고 이제 그렇게 글씨를 썼는데, 어느 날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도시락을 여는 순간 옆에 어떤 분이 어른이 오시더니, 학생, 내가 이 부단 자루를 줄 테니 그 도시락을 좀 나한테 줄 수 있어? 그래요. 근데 그 당시요, 가난한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70년 전에 가난하잖아요. 그 당시는. 저도 도시락 싸가지고 가야 이 새콤한 보리밥에다가 가운데 쌀 한 주먹 넣고서 밥 하고 나면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제 막 주변에 흩어지잖아요, 쌀이. 그러면 어머님께서 아버님 진지를 먼저 딱 쌀을 중심으로 떠버리면 다 보리밥이야. 그럼 보리밥을, 새콤한 보리밥 도시락을 어머니가 싸주시면, 제가 바닷가가 고향이기 때문에 생선 한두 막하고 뭐 김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깍두기나 이런 거 이제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또 워낙 활동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움직였어요.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점심을 먹어도 바로 또 배가 고플 정도로 늘 그랬다고요. 근데 이 낯선 아저씨가 오더니 도시락을 저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키가 꽤 크신 아저씨인데, 보는 순간 불쌍하다는 그 감정이 딱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근데 그 불쌍하다고 하는, 좀 이렇게 동정심이 유발될 때에, 그때 이 수상돌기라고 하는 요 나뭇가지처럼 생긴 요 부분에 아주 정말 좋은 자극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게. 그 자극을 받는 순간,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 번개같이 정말 빠른 속도로 이 받은 전기가 발생이 되면서, 자극을 받으면서 발생이 되면서 그 좋은 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 전기가 우리 몸 전체로 관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신비한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그 할아버님께 기꺼이 도시락을 드리고, 저는 이제 동료들은 다 점심 먹는데 저는 그냥 거기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밖에 이렇게 나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처마 밑에서 도시락을 드시는데, 얼마나 그 도시락을 잡수는 모습이 그 불쌍하게 여겨지는지, 제 마음에 그 동정심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감정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수는 모습을 쭉 보다가 이제 다 드신 다음에 도시락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때는 도시락을 먹어도 배가 고팠는데, 그날은 도시락을 드리고 전혀 밥 한 숟갈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프다는 말은 그냥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먹은 거 이상으로 뭐가 충분해. 배가 고프질 않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생리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조금 이해가 되는 거는, 사람은 육신의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기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외부적인 어떤 그런 영양소가 우리 몸에 공급된다는 걸 제가 성경에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났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다 오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나에겐 따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적인 생명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되고, 정신적, 즉 영적인 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한테 제가 먹어야 될 도시락을 드렸을 때는
저한테는 도시락이 전 재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재산을 다 드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지금 제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좋은 전기가 발생돼 가지고 제 몸에 이제 혈액에 섞여 가지고 막 서큘레이션이 되니까 제 몸의 전체가 다 이제 그런 분위기로 쉬어 감았잖아요. 제가 지금 행복을 맛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도시락을 가지고 오면 제가 먹으려고 가지고 오겠어요? 그분 드리려고 가지고 오겠어요? 아, 그분에게 또 도시락을 드리는 게 제 이제 즐거운 일이 됐어요. 어머님한테 혹시 이야기하면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제 어머니가 제가 아니까 그러나 말씀 안 드려. 혹시나 너 왜 그렇게 하니? 그럴까봐 말씀 안 드리고 어머니 좀 밥 좀 더 많이 싸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그 할아버지한테 도시락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때 제가 느낌으로 느꼈던 그 추억인데 얼마나 그 순간이 행복한지 그냥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뿐이지 다른 생각이 안 들어. 그리고 공부가 안 되는데 왜 안 되는가 하면 너무 그 행복감에 막 젖으니까 흥분이 되더라고요. 흥분이. 그리고 오직 4시간 끝나면 도시락을 할아버지한테 갖다 줘야지 그 생각밖에 없어. 공부가 안 돼. 지금도 그런 생활 좀 살고 싶은데요. 결혼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네. 아니 가족들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물론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이 한 가지만은 아니지만은 그때 저를 고무시켰던 그 감정, 저를 최고로 고무시켰던 그때의 그 감정을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한데요. 제가 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을 하느냐, 제가 이 경험을 한 다음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 날 도시락을 갖다 드렸는데 어느 날 왜 옛날에 학교에서는 4시간 수업 끝나면 땡땡땡 하고 종을 쳤잖아요. 선생님들이. 그죠? 선생님 중에 그 학교 소사라고 하는 분이 종을 치면은 4시간 수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학교 수업 끝나면 빨리 할아버지한테 도시락 갖다 드려야죠. 저는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시간 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창밖에서 기웃기웃. 옛날에 저희 학교는 이 학교 창문턱이 높았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키가 크셔가지고 이렇게 깨끗 말로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자꾸 두리번 그러세요. 저희 교실을 향해서.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저한테 이분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시고 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4시간 끝나고도 도시락을 들고 나갔더니 할아버지가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안 계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물가에 갔더니 안 계시고 학교를 한 바퀴 돌아도 안 계셔요. 찾다 못 찾고서는 교실에 동료들은 점심 먹는데 들어와서 도시락을 통로에다 놔두고 그냥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제가 울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내가 그 불쌍한 할아버지한테 이 도시락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괜히 이제 제가 그 행복에 겨워서 이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경험이 있은 후에 지금 제 얼굴이 붉어서름하게 달아올랐을 거 아니에요. 밖에만 나가면 저희 집안 어른이 너희 녀석 어린 녀석이 대낮부터 술을 마셔? 막 이러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서름하니까 그렇더라. 얼굴이 홍안이 돼버려. 홍안이 붉어서름해. 가재 제가 막 워낙 활동적인 사람이라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건강한 사람인데 더 얼굴이 붉으스름해져가지고 저를 보고 술 먹는다고 얼마나 오해를 받았나 몰라요. 얼굴이 너무 빨가니까.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느 날 저희 집에 독감이 급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제일 먼저 독감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누우셨어요. 그때는 제가 5학년 때인지 6학년 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전개됐는데 그 다음에 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옛날에 독감이 들면 왜 글쎄요, 저는 감기 가지고 평생 들어놓은 적이 없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독감이 들으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못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못 일어나시고 어머님도 못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제 위에 한 분 형님이 계신데 형님도 독감으로 들어 형님도 못 일어나. 누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 아들인데 순서로는 제가 이제 들어놓아야 되는데 이 독감 바이러스가 저를 건드리지 못해. 왜요? 이때 엄청난 저항력이 제 몸에서 저항력을 얻었기 때문에 감히 바이러스가 저를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밑에 동생이 또 들어놓아요. 아주 약속을 하다 한듯이 그냥 다 식구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밑에 누이 동생이 또 들어놓아요. 어린 누이 동생이. 그러면 식구가 다 들어놓는데 누가 밥을 해야 돼? 왜? 그 당시요, 저희 집에서 그 우물가에 가서 어머니가 물동이로 물을 이어다가 밥을 해 먹고 그 물로 설거지 하던 때라 물도 없고 밥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길어다가 밥을 안 쳐서 밥을 해야 되는데 나이 어린 학생이 조금 난감하죠. 그렇지만은 제가 해야죠. 다 쓰러졌으니까. 그 밥을 해서 이제 아버님, 어머님 또 식구들한테 이제 이렇게 봉양을 하고 저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다음에 물을 길어다 쓰니까 여기처럼 물을 이렇게 뭐 공짜로, 저 집은 산에서 물이 공짜로 들어오잖아요. 풍성하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 물 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뭐 붓두막도 닦고 이래서 물이 새콤한 물에다가 그냥 설거지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하다 보니까 손이 날마다 밥을 해 먹으니까, 그리고 밥해 하고서는 이제 설거지 대충 하고서는 옛날에 뭐 또 가방이 어디 있어요. 보재기에다 책 싸가지고 잔등에다 이렇게 붙들어 매고 막 달려다닐 때인데 책가방 들고서 학교를 뛰어가다 보니까 찬 바람에 바닷가니까 바람이 세거든요. 손이 터져가지고 막 짝짝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또 옛날에 뭐 양말이나 제대로 있었습니까? 뭐 얼마나 옷이 추워요. 근데도 저한테는 감기라고 하는 게 엄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나도 좀 한번 아파봤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소원이었어요. 아니 식구들이 감기만 걸려서 들어놓으면, 형님이 들어놓으면 아버지 어머님의 간호가 얼마나 지극정성한지 나도 그 관심을 받고 싶더라고요. 나도 한번 좀 아파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어렸을 때 그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발동되고 동정심이 유발됐을 때, 그때 어떤 자극을 받는다고요? 최고의 몸에서 최고의 좋은 전기를 일으키는 외부적인 자극을 역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수상돌기라고 하는 이 끝부분에서 자극을 받는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내가 저기 미운 사람이 내가 보면은 어떤 자극을 받을까요? 어떤 자극을 받을까요? 미운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산다는 것처럼 지옥 같은 생활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면요, 이 수상돌기에 날마다 자기 몸을 찢고 망가지고 그냥 상하게 하는 그런 아주 거칠은 전기가 몸에서 발산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미워하지 말라고. 예, 원수를 사랑하라고. 내 몸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 고향이 바닷가라고 그랬죠. 그 바닷가에서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그 당시 학교에서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국민학교 시절에 모여서 조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아침 조회. 그 반장이라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한 마을에 뭐 옛날에 국민학생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조회를 나갔는데 이제 씨름을 하게 됐거든요. 씨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씨름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씨름하는데 제가 상대방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장되는 이 친구가 다음 사람을 또 저하고 또 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도 넘어뜨렸어요. 그 세 번째 친구가 또 나오니까 그 사람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도 넘어뜨렸어요. 다 13명인데
12명을 다 넘어뜨렸어요. 저보다 덩치가 큰 애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반장이라는 친구인데 나보다 키가 크고 덩치가 커요. 반장하고 이제 마지막 시름을 붙었는데 이 친구가 저를 번쩍 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삿발을 쥐자마자 저를 번쩍 들더니 빙빙빙빙 돌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지쳐 있잖아요. 근데 제가 빙빙빙빙 돌림을 당하면서 이 친구가 나를 쓰러뜨리고 내리는 순간 내가 해치워야지 그 생각을 딱 했다고요. 빙빙빙빙 돌리더니 저를 딱 내리는 순간 제가 다리 걸어가지고 넘어뜨렸거든요. 이제 13명을 다 넘어뜨렸어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이때 그 좋은 자극을 받았던 그 에너지가 대단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 아침에 동편에 저희 이제 바닷가니까 동편에 해가 뜨는 장면이 너무 멋있거든요. 동네 아저씨들이 아침에도 해 뜨는 장면 보느라고 이렇게 나오세요. 바닷가로 백사장으로. 그 나오셨다가 씨름하는 장면을 보고서는 동네 어른들이 감동이 됐어요. 제가 다 쓰러뜨리는 거 보고서 그 용돈을 주시더라니까요. 자, 여러분 제가 작은 어렸을 때의 그 추억을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관건이 최고의 건강과 최고의 저항력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몸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몸에서. 그 언제 만들어져요? 주는 자가 될 때, 주는 사람이 될 때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는 사람이 될 때에 사람 몸에서 최상의 컨디션이 만들어지고 최상의 건강이 만들어지고 최상의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또 그 일을 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왜 제가 그런 거를 그렇게 좋아했는가를 가만히 생각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왜 어렸을 때 뭐 가난해 가지고 집에서 떡을 한번 하면요, 떡을 하면 한 마씩 하시거든요. 떡을 해가지고 이제 동네 집집마다 나눠주는데 그 여러 형제 중에 어머니 꼭 저한테만 시켜요. 그 주는 일을 저한테만 시키니까 제가 얼마나 복을 받았겠어요. 저는 그 의미도 모르고 왜 나한테만 시킬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이제 심부름을 시키면 걸어다니는 예가 없습니다. 무조건 뛰어다녀요. 무슨 뭐 놀러 가든지 친구 만나러 가든지 뭐 심부름 하든지 무조건 뛰어다니는데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면 금방 갔다 오니까 너는 번개냐 그랬다고, 날마다 너는 번개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심부름을 해도 어머니가 마음이 흔쾌하니까 답답하지 않으니까 저한테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주는 것이 즐거움이 됐던 것 같아. 그것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너무 건강한 미가 막 얼굴에서 막 흐르니까 너희 어린 녀석이 대낮에 술 먹고 다니냐고 저희 외숙 되시는 어른이 날마다 혼나는 거예요. 저만 보면. 아니 외삼촌 제가 술 먹는 아이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러냐고, 이 녀석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에 집에 돌아가시거든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이제부터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무슨 자가 되게 하라고요?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의무적으로 체면 때문에 뭐 조금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냥 주되 값없이 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어디 마음이에요? 그게 하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아주 부드럽고 정말 사랑의 자극을 자꾸 여기서 받으면 그 부드러운 자극이, 그 사랑의 자극이 내 몸에 거기에 합당한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몸으로 전체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게 어제 제가 마인드 안에 육각형 보여드린 그 방 안에 그 하늘 정보가, 사랑이라는 정보가 거기 지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포가 그 유전의 그 정보를 따라서 내 몸을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몸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며 살면 이번에 그 메르스라는 그 독감이 우리 한국을 전체를 뒤덮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항력을 갖고 다녀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요.
이 말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집사람이 이제 종합검진을 받으라고 자꾸 날라오니까 그냥 한번 갑시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 연세 많으신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검사를 받으라 해서 저는 그냥 혈액 검사나 하고 시력 검사나 하겠다고 그랬더니 별로 마음이 안 좋으셨던지 저한테 혹시 예방주사 맞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방주사 안 맞았는데 그랬더니 막 혼내시는 거예요. 이 연세 많으신 분이. 당신 예방주사 안 받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감염시키면 어떡하냐고 막 혼내시는 거예요. 저는 뭣도 모르고 지금 혼냄을 당하는 거예요. 예방주사 안 맞아도요. 그 굉장히 오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제 혈액검사하고 시력검사하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런 제2, 제3의 메르스가 안 나타난다는 보증이 없습니다. 뭔가 하면 이 온 지구는 극도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기가 오염될수록 바이러스균은 더 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오염되지 아니한 이런 공기를 우리가 혜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데 들어와서 전원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바이러스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감기가 안 걸린대요. 왜냐면 공기가 오염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에서 살 때도 저 집은 이 산속에서 살면서 뭐 누가 보는 사람 없으니까 카튼도 없고 네, 창문이 크고 넓으니까 항상 우리 딸이 문을 얼마나 활짝활짝 열어놓고 공기 순환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여러분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사람의 이 마인드와 이 이성의 마음과 지성의 마음은 이기심의 용도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떤 용도로 쓰라고요? 이타적인 용도로 쓰란 말이에요. 이타적인 용도. 이타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자꾸 그쪽으로 개발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한테 뭐를 주면서 산다고요? 관심을 주면서 하는 거예요. 관심을 주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제가 몇 번 인용해 드린 말씀이죠. 잠언 11장 25절. 그렇게 하면 자신도 유익해진다. 그 다음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말해준 친절하고 동정 깊은 말 한마디. 여기 나오잖아요. 이 놀만 빈센트라는 사람이 집집마다 다니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슬퍼하는 자들에게 말해준 친절하고 동정 깊은 말 한마디.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기 위한 모든 행위, 그리고 하늘의 뜻을 따라서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게 나오잖아요. 하늘의 뜻을 따라서 뭐 하는 행위? 주는 행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기쁨은 신경들을 통하여, 여기 보세요. 신경들을 통하여 나오잖아요. 신경들을 통하여 전신으로 행복한 감정들이 빠른 속도로 관통할 것이다. 멋있죠? 그것이 혈액을 촉진시키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찹찹했는데요. 어떤 꽤 이름 있는 분이 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어제 딱 화면에 뜨더라고요. 저는 이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제가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폐암 환자는 어떻게 하면 그 폐암에서 이렇게 노연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폐가 먹는 음식이 공기입니다.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은 그 죽은 공기 방 안에다 가둬놓고 죽은 공기를 마시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오염된 도시에다 그런 환자를 놔두지 말고 이렇게 햇빛이
쪼이고 그 다음에 오염되지 아니한 맑은 공기가 있고 이 깨끗한 물이 있는 곳에다가 그런 환자들 갖다 그냥 앉혀만 놔도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대개 그렇게 그냥 마지막 길을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저분을 나하고 인연이 있었다면 내가 저분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환자가 많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준비된 다음에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다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네. 다시 읽어드립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말해준 친절하고 동정 깊은 말 한마디.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기 위한 모든 행위, 그리고 하늘의 뜻을 따라서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기쁨은 신경들을 통하여 전신으로 행복한 감정들이 빠른 속도로 관통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혈액을 촉진시키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만들어낼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상대성 빈곤이라는 말을 왜 싫어하는가 하면 상대성 빈곤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은 매 순간 여기 수상돌기에 아주 나쁜 자극을 받는 거예요. 남을 비난할 때 여기로 아주 거친 자극을 받아가지고 내 몸을 자꾸 거칠게 만드는 거예요. 남을 흉볼 때 이게 전부 다 나쁜 자극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환경보다 이런 천연계 환경으로 오면은 천연계는 어떤 자극만 있어요? 아주 부드러운 자극만 있거든요. 천연계 속에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빨리 낫는 겁니다. 그 조건을 갖춰주면. 이 마인드에 이 뇌에 어떤 자극을 받느냐가 저항력과 건강과 행복과 수명의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여러분 식사할 때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막 개걸스럽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도 나쁜 자극을 받습니다. 근데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이 사람 음식이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유 있게 조금 갖다 이렇게 먹으면서 즐기면서 음미하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막 허기지다고 막 시장하다고 막 정신없이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어느 날이요.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막 시장하고 막 그냥 음식이 땡겨요. 좀 이상하게 먹다 보니까 내가 지금 왜 이래? 이렇게 되더라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신체의 이 구조를 연구해서 깨달은 다음에 요 수상돌기라고 하는 그 예민한 뇌신경, 이 뇌신경의 감각은 우장 안에 있는 그 점막이나 피막보다도 7배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식을 해가지고 여기다 7배 스트레스를 주면 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어서 여기다 7배 스트레스를 주면 그게 불을 붙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쓸모없이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심판하실 때 7째 행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를 7배 스트레스를 줘서 못 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오늘 이번에 여기 다녀가시는 분들은 앞으로 감기에 대해서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독감에 대해서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올바른 의로운 생애를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항력이 쭉쭉쭉쭉 올라가서 이 사람은 그냥 병이 편만한 그런 환경에다 갖다 놔도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 침착하고 공포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노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노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귀족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귀족 출신. 귀족 출신.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깊이 말씀드릴 시간은 안 됩니다만은 어떻게 인생을 살면 내 속 사람이 귀족 출신다운 사람이 되느냐. 인간 사회에서는 뭐 그 속이 인격이 어떻든 저렇든 또 뭐 몸에 병이 있든 어쨌든 뭐 여유를 가지고 살고 직위가 괜찮았던 사람이고 뭐 좀 조상적으로 대대로 뭐 그렇게 전통이 있는 사람이면 귀족이라고 평가하지만 하늘이 평가하는 귀족은 여기를 보는 겁니다. 여기 두개골 마인드를 보는 거예요. 이 속에 내 속 사람이라고 말할 때 히든맨 또는 뭐예요? 또 다른 용어 하나 있는데 히든맨 또 인월드맨, 예, 감추어진 그런 뜻이잖아요. 이 속 사람이 귀족 출신이 됐을 때 하늘은 그 사람을 가치 있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귀족 출신다운 그러한 자기 영적, 자기 정신적인 관리를 잘해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병자도 많고 불행한 일도 많고 이 어두운 세상에다 환하게 빛을 비춰주고 저 사람을 보니 내가 살아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